이게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 기능을 지금 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첩을 수사하던 국정원 요원들이 수사를 못하게 됐고요. 간첩을 어떻게 잡느냐? 간첩을 우리가 이제 요원들이 북한에 쳐들어가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종 이제 인맥을 동원해서 즉 휴민트라고 하는 각종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서 아 이놈은 간첩이구나. 그렇죠. 아 이놈은 간첩 직전에 지금 되고 있구나. 얘를 좀 더 유의해서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미끼도 뿌리고. 네. 일종의 휴민트라는 게 완전히 다 이제 망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신뢰된 이 휴민트 관계는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나 지금 대공수사 다시 해. 나한테 정보 좀 줘라. 라고 해도 그 흩어진 휴민트들이 다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날아갈 줄 알고 내가 당신 잘못 줬다가 나 지금 북한에 암살당하면 어떡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공수사력은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허무는 데는 순간이고 다시 복구하려면 정말 하세월이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해킹 당해가지고 네. 해킹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보 요원들, 네, 기무사, 네. 정보사 맞습니다. 군인 신분이면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이 아니죠. 중국에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통째로 유출이 맞습니다. 되어서 사실상 한 최소 10년, 20년 쌓여 있는 맞아요. 어떤 대공 정보 인력이 네. 일거에 그냥 다 넘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일종의 이중 스파이로 활용됐을 수도 맞습니다. 있다 해가지고 사실 예. 큰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과 이렇게 겹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사력 없어. 그렇죠. 수사력도 없어. 네. 정보망이라고 해야 아까 휴민트 네. 망도 붕괴됐어. 그 다음에 법이 없어. 사실 법이 이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 법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수사를 시작할 근거를 없애기 때문에 좌파가 가장 늘 뭐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없어야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간첩법이죠. 네, 중국에서 이제 간첩법 때문에 중국에 잘못 들어가서 그 공안의 예의주시를 잘못 당하면 정말 중국에서 감옥에 갇힐 수 있다. 근데 그게 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이미 저 중국에서 외국인들 많이 잡는데 저 중국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저 간첩법과 유사한 법으로 누굴 잡아들였냐 하면 주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였다고 일본 해요. 사람들 그리고 네. 미국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타겟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이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사업가가 50대인데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간첩죄로 체포돼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구금돼 어우.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갖고 중국 회사로 이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인의 그 직업 선택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국심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배신자죠. 네. 배신자고 저는 제가 뭐 벌써 오래 전이지만 상하이에 1년 연수도 했고 네. 있는 동안에 한국인 학교라든지 애들을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유치원 네. 이런 데 가면은 한국인 엄마들이 와 있어요. 네. 자녀 들고 있고. 근데 아빠 어디 다니시니 물어보면은 얘기해 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네네. 얘기 잘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중국 회사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 근데 그 중에 그때 당시 IT 회사들, 게임 회사 네.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보면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 기술력을 쌓아왔고, 네. 특히나 이 반도체는 많은 사람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기술력을 빼갔는데, 지금 중국이 자기들이 반도체로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이분이 과거에 다녔다고 하는 그 창신 메모리얼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큰 회사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딱 간첩으로서 엮어 넣은 거 아닌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예. 여기 계속 다녔으면 간첩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여기를 이제 나와서 삼성에 다니다 삼성 기술을 갖고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2016년부터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자기 사업체를 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네 그 원천 기술 삼성에서 갖고 온 거지만 중국 거야. 네가 지금 중국에서 배운 기술로 네 사업을 해? 에라 이러고 잡아 그렇습니다. 넣은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기업들은 삼성전자 이런 아이고 우리가 중국 기술 필요 없었는데 지금 중국이 워낙 따라잡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반성하고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곤란해지거든요. 제가 중국 있을 때 느꼈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 중국 들어와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번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돈을 벌어서. 그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못 나가게 합니다. 자, 심지어 심한 경우는요, 영화 드라마 쪽인데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중국 사람하고 동업했다가 돈을 벌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온 가족 여권을 압류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결국 이혼하고 가족하고 자식들은 돈을 보내고 본인은 계속 인질처럼 네. 남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간첩법을 적용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간첩법을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거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중국이랑 이 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온다. 이게 조폭이 그렇잖아. 그러네요. 에? 아니 그러네요. 어디 가셔? 어, 들어올 때는 당신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당신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네. 중국에 이런 그런 네.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간첩법이 네. 작년에 발효될 때 저희 조선일보에서도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7월에 간첩법이 시행되니까 중국에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국노는 그냥 냅둬라라고 아이고.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경계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말 삼성전자 기술을 뭐 탈취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이랑 전혀 상관없이 중국의 터전을 잡고 좀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은 이렇게 법으로 이 저 외국인들의 를 겨냥해서 자기네 산업 안전이라든가 뭐 국가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이 있나? 여러분 동방명주 사건 아시죠? 우리 신동훈 차장이 저희 갔다 왔잖아요. 실제로 또. 현장까지 가서 찍어 왔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동방명주 한강에 있는 네. 그 저기 중국 식당인데 왕하이진 네. 왕하이진 사장 그 법적 처벌 받았잖아요. 그 저기 저 아침에 해보니까 올 초에 처벌을 받았는데 뭘로 처벌받았는지 아세요? 저 잠실에 있는 그 동방명주 그렇죠. 거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의 비밀 경찰로서 중국이 경찰력을 지금 외국에다 파견을 한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내정 간섭이거든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사실은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요 동방명주에서 일종의 경찰 활동을 하면서 뭐 저 중국 반체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 외국의 정보 기관에서는 이것은 중국의 경찰 출장소다라고 정확히 찝어낸 그 장소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작년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정보 당국에서 잠실에 있는 동방명주는 중국의 해외 정보기관이 맞다라고 네. 결론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맞습니다. 비슷한 해외 기관들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네. 같은 패턴을 확인을 했고 네. 정보기관이 맞다라고 정보 분석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간첩법이 있다면 간첩죄로 왕하이진 CEO 대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 뭘로 처벌받았느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세요. 정보 당국에서는 저거 중국의 해외 정보기관이 맞아. 그러면은 충분히 간첩법을 중국 같으면 간첩법 적용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처벌할 법이 없어서 식품위생법 위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 법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상대국을 북한으로만 지금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 스파이도 있을 수 있고 소련 스파이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물며 미국이나 일본 스파이 없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간첩죄에 관한 간첩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크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은 이게 산업정보도 사실 국가의 중요한 그쵸. 자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는데 저 무도한 북한이 우회로를 갖고 통해서 들어오는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국가보안법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가보안법 그럼 차라리 네. 국가보안법 철폐하자고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데 네. 국가보안법 변화된 시대에 안 맞으니까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일부 폐지하더라도 간첩법은
오히려 간첩법을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시대에 안 맞지 않고요. 예. 시대에 저는 아니,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첩법을 신설하는 조건을 가지고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한다면 네. 그거는 나중에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또 간첩법 만들자 그러면 또 그건 또 간첩법도 안 되라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네. 간첩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종의 중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네, 네. 그 친북 인사들 그리고 최재형 목사, 네. 최재형 목사 주장자 최재형 같은 경우도 미국인이잖아요. 네. 미국인이지만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안 받으면서 맞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에 플러스 간첩법도 해야지 최재형 같은 사람이나 중국인 신분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장을 열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정보활동하는 사람들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래야 돼. 를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식품위생법에다가 하나 더 있네.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밖에 처벌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미디 대 코미디 사건입니다. 네. 식품위생법 위반은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뭐 그런 거겠죠. 뭐 네. 처리했다 뭐 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